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개척에 대한 두려움, 개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거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스 브레이킹 내용이나 제시할 수 있는 플랜? 그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지원금이랑 오늘 경정 청구랑 들으셨으니까, 이건 이제 교육 듣기 전이었으니까, 들으셨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보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상가는 어떤 요일 몇 시가 특별적으로 대화 확률이 높을까요? 월요일 오전, 월요일 오전. 브레이크 타임 없는 상가면 음식점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뭐 꽃집은 오후가 한가하겠다. 꽃집은 오후가 한가하고요. 거의 오전 타임에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예. 그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딱 12시에 식사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거의 아점 먹고, 늦은 점심 먹고, 저녁도 늦고 이런단 말이에요. 늦게 얼고 늦게 닫으니까. 네. 월요일 쉬는 곳 청주는 조금 많습니다. 그럼 화요일로,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월요일 날은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월요일 오전에는. 거의 출근하거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집에 있지, 월요일 아침부터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 날 오전은 잘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출근 시간에는 다른 때보다 엄청 막히고, 출근 시간 딱 끝나면 9시 반부터는 보면 거리가 한산해요. 그리고 또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어요. 네. 대전도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더 손님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화요일날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은 거의 대부분 2시부터 5시까지니까 그게 없는 상가라면은 거의 1인 기업이, 이런 1인 이제 가게라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이 아닌 다른 상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예. 진달래님 아니세요? 친친님이? 친친님이 진진님이세요. 그 진진님이 진달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다니실 때요.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가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오후에 갔더니 그 가게를 지나면서 이렇게 왔더니 거기 바빠. 또 다른 때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이 시간에는 좀 한가하구나. 거의 한가한 시간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오전에 바쁘고 어떤 날은 오후에 바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전 설계사라고 합니다. 행정청구, 자기소개 뭐라고 하냐고요? 이거는, 어, 저희는 이게 명함을 주는 게 생활화돼 있거든요? 그냥, 저는 제 이름만 말해요. 그리고 명함을 줘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물어봤어요. 개척 영업할 때 처음에 문 열고 뭐라고 해야 되냐, 소개, 첫 인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첫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도 누가 인사를 하니까 보겠죠? 그러면은 요즘 사장님들은 보니까 거의 다 세련되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같이 인사해 안 주시는 분들도 찍었어, 찍었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누구실까요? 지금 오디오가 지금 하셨는데, 네. 어, 그리고 명함을 주는 거죠. 그럼 네,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분이 명함을 봤으니까. 아니면 지금 뭐 자기 회사, 안녕하세요. WS 전윤아라고 합니다. 사장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맞다,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네. 하든지, 뭐, 보지도 않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오늘은 보험 얘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50만 원, 공과금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배정선 팀장님이, 소리 안 나는데? 네. 네, 맞아요. 거리낌 없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설계사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보험 얘기하기도 더 편해요. 갑자기 나는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인 척 했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 생뚱맞죠? 그러면 그때 고객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럼 그렇지 네가 그 뒤로 진행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설계사라는 걸 알면서도 진행을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험 상담을 해요. 자기가 먼저. 아, 그러세요? 아,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아니, 우리 지금 내 지인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설계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설계사 왔잖아요. 그쵸? 음. 그래, 맞아요, 맞아요. 김주숙 팀장님. 그래, 내 과 맞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히 우리 그냥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에너지 들여서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 눈치 보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눈치 볼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 진짜 매번 교육 때마다 몇 번씩 말씀드려요. 눈치 보지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진짜. 기죽을 이유가 1도 없다니까?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분은 저는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척을 백화점으로 건강 소비지와 간단한 다가와 함께 니즈 있는 5, 60대 직원분이 많은 중년 여성복과 리빙 잡화로 8개월 정도 다녔는데 성과가 없어 고민 중입니다. 당연히 없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볼펜, 명함, 사탕 이런 거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야 안 먹힌다고요. 괜히 돈만 버리는 거라고. 하지 마시라고. 상가 쪽 화재보험과 시배책 또는 영배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나고요. 다과 준비하기도 지치고, 아유, 그래도 인내심 좋으세요. 8개월이나 준비를 했어. 방향성을 찾고 싶어요. 네. 이 팀장님, 본인은 아시죠? 누가 올리셨는지.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소동규 팀장님. 내가 보험 살려면 나 사람들이 보험 있어요. 그래. 보험 들라고 하는 줄 알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험 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오늘은 제가 보험 얘기하라고 온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사장님들 공과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지원금이 있어서 그거 안내 드리려고 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혹시 부담경감 크레딧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입니다. 아니, 저는 일부러 실명을 안 밝혔는데 자수를 하시네. 네. 아,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바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바쁜지 안 바쁜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럼 진짜 바쁘면, 아,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아니면 몇 시쯤인지 한가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몇 시쯤 한가하세요? 응. 한가해 보이면? 그럼 얘기하라고요. 나 지금 오늘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돈 주러 온 거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바쁘면은 나오는 거 바쁘면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는 몇 시쯤에 제일 한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객이 거절을 하는 멘트를 쳐도 바쁘다, 관심 없다,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내 할 말은 다 하고 나오시라고. 내 할 말은 다 하고 나오시라고. 내가 간 목적 달성은 뭐예요? 나 오늘 너 돈 주러 왔어.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하고 나오시라고요. 설마 그거 한 두 마디 더 했다고 후고 뿌리시겠어요? 요즘 그렇게 무식한 사장님 없어요. 서동기 팀장님, 5년씩 되셨는데, 음,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친절히 몸에 배 있었어야 돼요. 배 있으시잖아요, 보통. 팀장님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팀장님들 보험 설계사 하기 전보다 지금 그 설계사 일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좀 친절해지지 않으셨어요? 측은지심, 영업하거나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난폭해졌어? 어, 머릿속이 난폭해졌겠죠. 저는, 저는 진짜 착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막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고, 막, 나는 이 길이 아닌가, 고민도 하고, 막, 혼자 막, 술도 먹고,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핑계로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거의 거절하는 고객한테 체념을 하게 돼요. 아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내가 싫은가 보지, 뭐. 한번 보험 서비스한테 사기당한 적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래. 조금 더 있어봐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는, 아, 저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넘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죽으면 살이 나올 것 같아. 진짜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처음 예전 성격 같았으면 제가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나눠줄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뭐 호래비 사정 과부 간단가,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한단가, 하여튼 그런 동병상련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됐어요. 아, 됐어, 됐어, 됐어. 나가. 이렇게 하는 그분들은 그냥 버리세요. 더 이상 그분들한테 더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진짜 소금 뿌리는 정도의 그런 거절이 아닌 이상은 어, 할 말은 다 하고 나오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어. 이 좋은 질문을 하려면 들으라고. 좋은 질문을 하려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질문했을 때 고객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참고 내 성격 죽이고 이러다 보면 살이 나온다니까, 나중에 죽으면. 네. 그러니까 화정 팀장님은 여기 백화점 안 가시길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이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공짜만 엄청 바라고 그리고 막 대납해달라는 분도 많고요. 이렇게 성향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사장이 아니에요. 마인드가 달라요. 아니, 그 사리 말고, 진짜. 맞아요. 뭐 맨날 뭐 달래. 아줌마들은 특히 막 아직도 뭐. 아니, 그 회사는 팩 같은 거 안 나와? 뭐 일회용 장갑 같은 거 안 나와? 아이고, 저기 보니까 우리 누구 담당 설계사는 뭐, 모두 갖다 주고 하던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지, 그렇지. 잠깐, 그게 걱정되면 네가 보험 하나 가입하든가요? 그러지 그랬어요. 네, 맞아요. 백화점 점원들이, 여기 백화점 점원 뒤에 있는 분 안 계시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제가 하는데, 점원들이 사치스러워요. 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8개월 정도 갔는데, 지금 보장 분석도 한 건도 못해서 성과가 없었다면은, 이 시장은 버리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그리고 상가 쪽에 보험으로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화재보험이나 뭐 11책, 일배책, 영배책 뭐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한다고, 나한테 안 한다고. 나한테 해줄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왜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답하실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팀장님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설계사들은 해줄 수 없는 걸 우리가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경정청구도 하고 정부 지원금도 받게 해주고. 응? 맞아요, 맞아요. 의심도 되게 많고. 음, 고객들이 비싸다고 하는군요. 이건 조금 이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객들이 비싸요 하는 거는 그 상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느끼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 보험료 비싸요 소리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명 다 한 다음에 비싸요 그러면 가입석에서 주고 빼고 싶은 거 있으면 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빼드릴게요. 보험료 줄일 수 있어요. 보험료 줄여드릴게요. 어떤 거 뺄까요? 그러면 진짜 돈 없는 분들은 직접 본인이 고민에 고민을 해. 근데 내가 설명할 때 얘는 이래서 중요하고 얘는 이래서 중요하고 다 설명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자기도 나중에 디가 아플지, 어디를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보험 가입설 개설을 가치 있게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줄 것인지, 이럴 때 보상돼요 라고 그냥 재미없게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서 못 받았다든지 조금밖에 안 들어져 있어서 못 받았다. 비싸다고 보험료 10만 원을 깎았는데 나중에 아파서 진짜 아플 때는 받을 게 없어서 그 고객 나를 원망하더라. 예, 그런 얘기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개척 준비 중인데 필요한 자료나 예시 보고 싶다 하셨는데 지난 시간부터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 이분도 개척 영업이 접근 방법부터 무시합니다. 거절없이. 거절없이 쳤대야 물고 트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 딱 거기까지 제가 말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녕하세요. 저 WS에 전인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 그쪽에서,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죠? 뭐 이렇게 반응이 보여. 답을 해. 그러면 명함 주고, 네, 보험 설계사시네요? 이렇게 하면 딱 음치를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걸 알아요. 저 모르지 않아.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얘기하라고. 아, 네. 제가 보험 설계사긴 한데요. 제가 오늘은 보험 얘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저는 소상공인 전문 설계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이 나와서 대표님, 사장님들 공과금 내실 때 도움 되시라고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어서 그거 안내차 빌렸어요. 이것 좀 잠깐 보시겠어요? 이렇게. 거기까지는 저처럼 이렇게 막힘없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세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딱 거기까지 하세요. 근데 그거 말하는 중간에 나가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말한 분처럼 소금 뿌릴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 어쩌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써보세요. 스크립트를 써봐. 한 두세 줄 써가지고 그거를 안녕하세요부터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그렇다고 뭐 한번 처음 봤는데 반갑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사장님 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제일 좋은 인사가 안녕하세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 좀 관심을 보이면 그때 이제 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잠깐 하는 거 너무 가게가 참 예쁘네요. 사장님 맞으세요? 너무 젊으신데요?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신데요? 이제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한 줄 딱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현금처럼 쓰실 수 있게 드리는 건데 현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카드에 포인트처럼 넣어드려서 공과금 내실 때 그 포인트부터 차감되게 해드리는 제도예요. 포인트를 50만 원어치 넣어드려요. 근데 이게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리 예약을 받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인데, 본 신청인데, 이게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서 항상 소상공인 지원금은 나올 때마다 이 사이트가 폭주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 지원금을 사장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사장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50만 원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요? 받아야죠. 이렇게 하면. 그럼 혹시 1년 매출이 3억 이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3억 이상 넘는데. 아, 그러세요? 요거는 3억 이하만 되는데, 3억 이상이시면 제가 다른 거 지원금 해당되는 거 또 찾아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어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사장님 기분 나쁘게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은 제가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 했나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는 버릴 말이 하나도 없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의 사장님들 반응이 지금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 같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제가 해봤으니까요. 저 소상공인들 저도 해봤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뭐 가서 문 열고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쫄지 마시고, 쫄지 마, 쫄지 마. 그거, 드라마의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뭐지? 폭삭소가 수다? 거기에서 막 학치인가? 그분이 되게 인기 많이 끌었나 보더라고요. 전 그 드라마는 아직 못 봤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분이 시상식에서 상 받았던데? 그 소상소감에서, 뭐, 누가 뭐, 잘난 척 하거나 뭐, 하면, 너 뭐 돼? 이렇게 하라고. 맞아요. 앉아보고요. 물지 않아요. 예. 저는 가끔 대표님들이 뭐, 이렇게 좀 긴장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그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해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 물지 않아요. 막 이래요. 어, 그렇게 막 농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그걸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그 사장님한테도 말이 편안하게 나가면서 친숙이 쌓여. 근데 팀장님들이 먼저 쫄고 긴장하고 그러면 팀장님들도 평소하고 다르게 긴장하면은 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을 할 때 친구 만들러 간다 생각하시라고. 나 또 지인 하나 만들러 간다 오늘. 난 오늘 너랑 지인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이 첫날, 첫 가게가 어렵지. 거기서는 거절을 받아도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훨씬 편해져요. 네, 그쵸. 사랑곡이 남.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배포를 좀 키우셔라.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해요. 개척할 때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응? 지금 이 질문 주셨던 팀장님, 대화의 물꼬를 굳이 억지로 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할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지원금 주러 왔는데, 넌 해당이 안 되거나 관심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건 나하고 할 말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건 내가 굳이 뭐 돈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내가 간 목적 달성은 했잖아요. 그죠? 그게 쌓이다 보면, 내공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내공이 생기면은 고객들한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고객들이 그냥 은근히 위축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아우라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자신감,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게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남들이 보는 아우라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고객들도 내가 네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요. 근데 안만하게 보여. 그 고객이 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알겠죠? 자신을 가지세요. 희상품으로 소액으로 다가가기 감동으로 깨 우리는 감동으로 하는 거지. 돈을 주는데 아니 하루 종일 땅 파봐 10,000원은 나와요? 안 나와요. 그쵸? 근데 내가 50만 원이나 주겠다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50만 원만 줄 거야? 뭐 세금 환급도 있는지도 봐줄 거고 또 나중에 너 대출 필요하면 은행 가기 전에 정책자금 먼저 알아보고 가는 거고 그것도 내가 해줄 수 있고 뭐 마케팅 필요해? 그럼 마케팅 하는 회사도 내가 연결해 줄 거고 기장세무사도 내가 해줄 거고 노무사 내가 해줄 거고 법무사 변호사 그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맞죠? 다 되죠? 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팀장님들 자신감 가져요.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렸고 개척 노하우를 할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좀 성격이 다정다감한 성격이 못 돼요. 근데 그런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자꾸 하라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지금도 빈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칭찬을 해줘야 되나?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게 결국 칭찬해주는 거잖아요? 고객 칭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최고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랑 전윤합니다. 인사, 그걸 끝이에요. 근데 사실 법인 대표님들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던데 법인 대표님들도 그런 빈말을 싫어해요. 그분들도 농,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할 말만 해요. 대표님, 오늘 제가 정책자금으로 가는 거야. 대표님 정책자금 받으실 거면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났잖아? 그럼 정책자금 얘기만 해요. 정책자금 얘기하러 가가지고 보험 얘기도 하고, 뭐, 다른 무슨 뭐 주식 가치가 어떻고, 뭐, 가업 승계가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고객들한테도. 그리고, 그래, 다시 뱉어야 되는. 아, 이거는, 뱉어내야 되는 경우는, 어, 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기가, 국세청에서, 아, 그래, 그래? 서류만 보고 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또 한 번 더, 우리가 낸 서류가 맞는지,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한 번 더 또 검토를 또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잡아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야, 우리 해보니까 5천만 원 나올 것 같아. 라고 신청했는데, 국세청 직원이 해보니까, 여기는 2천만 원밖에 나갈 게 없어. 계산 잘못했어. 그러면은 세무법인으로 빠고, 다시 보안이 나와요. 다시 계산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맞아. 그럼 다시 보내. 그래갖고 이제 담당자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최종 입금될 때는 국세청에서 확인까지 마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줬던 그 환급금을 다시 가져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질문이 심오한데 선배님께서 보험업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이유나 힘들 때 버팀목이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분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죠. 5개나. 네, 이거 1번 일단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보험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밌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이하정 팀장님 맞습니다.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보험이. 뭐가 재밌었냐면 매일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1년이 갔고 또 1년쯤 되니까 고객도 쌓여서 그 고객들, 그러니까 뭐 힘들게 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또
가끔 우리한테 또 감동을 주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저는 보험금 받아주고 뭐 그 고맙다고 돈 주는 고객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요. 밥도 많이 사주셨고, 진짜 그랬잖아요. 고객들 왜 이렇게 나한테 밥을 먹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밥도 먹으면 고객들이 사줘요. 제가 사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뭐 보험 가입할 때 선물을 막 무슨 뭐 아장장 줬냐? 대납을 해줬냐?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안 그만두고, 저도 이제 지금 팀장님들처럼 이런 고민들, 또 고객이 없어서, 제가 지인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이 없었을 때 고민,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오기였어요, 오기. 오기. 남편이, 너 그것도 못해? 아유, 네가 그렇지. 막 이렇게 남편이나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그렇지. 네가 설계사 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 막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제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로 버텼고, 우리 회사에 되게 싸가지는 없는데 일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런 싸가지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버텼죠. 그랬더니 그 1년 버티니까 이렇게 15년이나 됐네요, 벌써. 처음 소상공인분들한테 갔을 때 처음 건넬 수 있는 말은 안녕하세요. 주민번호 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팀장님들. 내가 어떤 걸 이 사람한테 어떤 걸 내가 지금 얻고 싶어. 그러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유도를.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서 받는 것도 보시면 그 뭐 개인정보라서 되게 꺼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하실 때 좀 꺼려 하시면 한마디 옆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한테 요 밑에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개인정보 동의 문구에 돼 있죠. 다른 목적으로 절대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않는다. 나만 가지고 있을 거다. 거기 써 있잖아요. 저희 이거 개인정보 딴 사람한테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유출이 되면 저 벌금이 3천만 원이에요. 심하면 징역도 가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안 알려주는 게 이게 오픈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본인 그 신청할 때 본인 확인용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의심해. 그러면 지금 오늘은 저를 처음 보셨기 때문에 못 믿어서 그러실 수 있다고 충분히 저 하니까요. 제가 그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들릴게요.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가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험 고객들한테 받는 방법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 주민번호 뒷번호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뒷번호 먼저 받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면 몇 년생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생일은요? 그렇게 하나씩 물어보세요.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하지 말고. 어렵지 않아요.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래서 처음 만나서 나를, 내가 못 믿어온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청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월요일 날 만약에 갔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쯤 다시 올게요. 아니면 뭐 목요일쯤 다시 올게요. 2차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면요. 내가 처음에 갔을 때하고 사장님 반응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봤으니까. 그죠? 음. 네. 또 지금 그렇게 어느 돼. 분이 오디오가 실비를 켜지셨는데, 언니 바꾸려면 안 갖고 가려면 그거 아이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괜찮아. 이게, 잠깐만요. 실비를 안 오디오가, 갖고 갈 거라. 근데 바꿔야 돼. 실비 1세대 의미 없어. 뭘까요, 오디오가? 누가 켜졌는지가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막 있으면 넣으면 안 돼. 그러다 아파서 막 입원했는데 막 그래도 계약해버리는 거.
잠깐만요. 제가 끌려고 그 하는데, 안에 특약 없잖아요. 지금, 특약 없잖아. 어디지? 누군지, 이분인가? 아닌가? 아, 지금. 지금 지혜 팀장님은 저기 상담하시느라고 지금 이게 안 보여. 이 화면이 안 보여요, 지금. 네. 제가 껐습니다. 네. 껐고, 자, 고객 관리 노트나 고객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잘해요. 고객 관리 노트, 고객 수첩이 따로 있잖아요. 팀장님들은 없으신가요? 고객 수첩 다 있으시잖아요. 어, 그래서 그 고객 수첩에다가 저한테 가입하시는 고객님들 인적사항 같은 거, 뭐 보험 가입한 거, 자동차 만기 이런 건 적어서 저는 아직 그 아날로그예요. 이거 뭐 여기다 뭐 메모장을 쓰고 그러면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는 좀 그냥 아직은 그게 편하더라고요. 15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라 그런지. 예. 그래서 그냥 노트에 써요. 이 컴퓨터에 저장을 해도 그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보는 용도지 고객들하고 상담하고 고객들이 뭐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은 추가 계약 뭐 의뢰하고 그럴 때는 고객 수첩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갖고 다녀요, 수첩을. 음. 언제 얘기할지 모르니까. 영업 노하우요? 영업 노하우는 진심을 담은 설계? 저는 좀, 고객들한테 공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고객들 만나면 고객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고객들이 많이 얘기할수록 저는 예, 맞아요. 예. 다들, 다 들고 다니시냐고요? 아니, 그 속지만 추가해가지고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무겁죠. 그래서 어떨 때는 놓고 온다나요? 놓고 오면 꼭 누가 뭘 물어봐. 내 보험 어떻게 돼 있는지 봐달라고. 그래서, 어, 사무실에 꽂아놓고 다니기도 하고요. 불안한 날은 그냥 찍어갖고 다니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덜 들고 다니죠. 제가 요즘에는 개인 영업보다는 기업 영업 쪽에 더 치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핸드폰 연락처에다가도 뒤에다 써놓는 거지. 만약에 뭐, 이화정인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을 들었어. 아니면 누가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이화정을 소개해줬어. 그러면 이화정, 김진숙 소개 이렇게 써놓고 김진숙 친구, 김진숙 남편, 김진숙 뭐 그런 식으로 언니,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은 일단 전화 왔을 때 모르진 않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고객이 뭘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답을 안 해요. 네, 제가 그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3일 안에 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길게 잡아요, 길게. 급하면은 물론 뭐 알아드리지만, 그럴 게 아니라, 한번 봐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 제가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뭐. 제 고객들은 제가 바쁜 거 다 알아요. 저는 맨날 안 바쁘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욕을 안 먹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로 제 수수료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수수료? 제 수수료보다는 고객 이익을 위해서 설계해드려요. 진심으로. 그래서 좋은 건, 다른 사람한테 가입하셨어도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보험 지식을 전파를 많이 해요. 저는 그 가입석에서 설명하면서 고객들한테 그 보험 교육을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제 고객님들은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자세히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연락처에다가 이름 말고 밑에도 내려가면은 뭐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메모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해놓으시는 게 좋죠. 예. 이것도 뭐 수상문 개척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개척 노하우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좀 네, 들으시니까, 어떻게, 좀, 소상공인 개척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 만나보고 싶으시다고요? 오세요. 저 안산에 살아요. 회식, 회식. 언제 회식할까요? 근데 지금 다 멀지 않으세요? 팀장님들 댁이 어디세요?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이거 봐. 대구이시면 어떻게 올라오실 거야? 안동, 어우, 상계? 서울, 상계동. 응. 그래서, 으이그, 서동규 팀장님. 그러면 성심당 빵 쏘는 거예요? 음, 네, 맞네, 맞아, 맞아. 그러네. 팬미팅? 누가 연예인인데? 누가 연예인이 있어요? 에이, 팬미팅까지는 오가고, 아니, 팬미팅까지는 좀 그렇고, 뭐 선배와의 대화? 뭐 이런 거. 그런 건 좋겠네. 진짜. 식상해, 김신숙 팀장님. 너무 식상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 노래 부르라 그러는데, 노래방 가기가 싫어요. 아, 뭐래? 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성공하시는 게 저의 성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참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Q&A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